주제 통합적 지문 가볼게요.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 주제 통합 지문 알고 있지? 가나 두 개의 글이 나와 있잖아. 인문 지문에서 특히 그게 이제 주제 통합적 지문인 거야.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이라는 건 서로 다른 소재는 같지만 서로 다른 내용, 서로 다른 주제 또는 서로 다른 장르 이런 글들을 묶어놓는 걸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가 책과 글의 상호 텍스트성. 오, 발음 너무 좋다. 텍스트성. 그렇죠? 책이나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한다라는 거야. 왜? 선생님도 집에 있는 책들을 보면 출판사가 되게 다르잖아. 너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오는 출판사가 여러 개잖아. 그런 것처럼 디즈니 책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보면 로빈훗을 여기서 봤어. 로빈을 봤는데 로빈훗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책이 있어. 로빈훗이 등장하는 책이. 그게 무슨 책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래. 그러면 얘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책을 꼽아놓고 다른 책을 꺼내 가서. 그리고 그 책을 연관시켜서 보는 거야.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야. 그렇게 되면 한 책만 읽다 보면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 하고 다른 책을 읽으면 뭐가 넓어지겠냐? 사고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책이나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해. 때로는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다른 책이나 글을 언급하기도 하죠. 어느 책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글을 했다 언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 관점적으로 관련을 맺기도 한다라고 했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주제 통합지를 보면 어떤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양에서 보는 관점과 서양에서 보는 관점 이렇게 묶여있는 게 많지. 그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글과 간접적인 관련,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을 맺어. 이렇게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이 책 읽다 저 책 있으면 한 책에서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상호 텍스트성, 관련성을 맺는다.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고, 이거의 효과는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주제 통합적 읽기가 된다라는 거야. 상호 텍스트성의 효과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 다양한 분야의 글이 있을 수 있지. 여기서 이 글에서는 자, 소재가 뭐였지? 우리가 배울 거. 아니. 뒤에 나오는 작품. 사랑. 다양한 분야의 글이 나오죠? 첫 번째가 무슨 글 나오니? 문학. 그 다음에 또 비문학도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을 감정의 속이다. 사랑은 인생의 행복이다.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형식이 다른 글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야. 다양한 것. 그래서 다양한 관점 또는 형식의 글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화제를 재구성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상호 텍스트성의 위에 개념과 효과. 여기 나오잖아, 개념.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 효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호 텍스트성인데 그런 것들을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했지. 그럼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뭔지 한번 가봐야 되겠지. 학교에서 이거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번씩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안 한 거 선생님이 알면서도 하는 게 서로 작품 속에 연관성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녹아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글을 읽기가 좀 편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고 내가 이 내용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잘 외워지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 사랑에 관련된 글이 3개가 나오잖아. 그 3개를 왜 묶어놨는지 알고 보는 거랑 그냥 3개 나와 있네 이렇게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여기서는 사랑이었죠.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춰 재구성하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이거죠.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입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글쓴이의 시각이나 전공 분야, 글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을 갖춘 글이 작성될 수 있는데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면 이게 서로 다른 글이잖아. 관점, 종류, 분야, 형식, 다른 글들을 읽지.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 통합적으로 읽지. 이걸 뭐라고?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야. 두 개의 길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대조해보면서 읽는 거야.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 어느 한 책만 읽으면 그 사람이 보는 게 되게 다라고 생각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어설픈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야. 너희도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왜? 어설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못 봐고 부분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읽는 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해져. 그래서 책은 다양한 장르, 이런 책 읽어보면 저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야지 사고가 열려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게 주제통합적 독서가 되겠죠. 효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가 왜 필요한지 여기 한번 가볼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독서를 하는 경험이 있는 독자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니네도 책 읽을 때 그냥 책 읽는데 그냥 앞에 있는 좋은 책들을 다양하게 읽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 한참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TP죠. 챗 GTP 사용해 본 사람 있어요? 네. 어디다 사용했는지 내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지만, 강의를 올려야 되니까, 물론, 너희와 같은 목적으로 선생님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한테도 뭐가 있으니까? 예.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챗 GTP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챗 GPT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은근 정확성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챗 GTP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너무 달라져요. 똑같아요. 챗 GTP는 내가 똑같은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줘.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것도 독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어떻게 연관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야. 네 얘기가 그 얘기야.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주제통합적 읽기는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니? 바로 필수적이다라고 했잖아. 이점. 이런 이로운 점 때문이야.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니?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고 보다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또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잡힌 독서를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건 이거랬어. 아니야, 네 생각은 틀렸어. 이게 편협한 생각인 거잖아. 다양하게 읽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제통합적으로 글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 크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다양한 관점이야. 상대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인간과 세계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제통합적 목적의 필요성이죠. 이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자, 그럼 읽기 과정 어떻게 하는지 가볼게요. 읽기 과정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의 과정.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시간 때우로 읽는 건지, 아니면 내가 썸남이랑 잘 안 돼. 사랑이 도대체 뭐지? 궁금해. 그럴 때 사랑에 대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니까.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돼요. 자신 읽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내가 썸남이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고3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상황에 보는 거죠. 자, 질문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글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제 검색을 하든 뭐든, 그래, 공부와 사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사랑을 통해서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도서관의 도서 목록이나 서평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을 모아봐야겠죠. 그죠? 또는 이제 글을 읽다가 더 읽고 싶은 글도 찾아볼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여기다 보면 뭐 책을 내가 읽었어. 읽고 있는데 누구는 이러이렇다고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사람 글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깜짝이야. 그러니까 야, 타이밍 지렸다.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분야의 글을 모은 다음에 일단 모았어. 글의 분야나 글쓴이의 관점, 형식이 다른 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질문을 구체화하고요. 그 질문 관련된 책들을 모아봐야 되겠지? 그리고 읽어보는 거 비교하면서 읽어요. 각각의 글에서 내세운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려내야 돼.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추려내야 되겠고, 끝으로 재구성이겠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보를 가려내어 해당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게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본격적인 내용을 출발하기 전에서 한두 번씩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진짜 어려운 내용 있지. 어려운 문제는 이런 글이 3개 나온다고 했잖아. 이 3개의 글을 비교하는 문제, 대조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려운 문제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면 어디 나오느냐? 주로 우리 교과서 날개라든지 학습활동 이런 것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놓치지 말고 단순히 주는 문제만 풀지 말고 학습활동이라든지 학습 목표, 교과서 날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문학적 관점의 글입니다. 사랑에 대한 문학적인 관점. 이 작품은 운영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안평대군이라는 궁궐에 사는 운영이라는 궁녀가, 궁녀는 어때요? 마음대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약도 있고 억압된 울타리가 아니라 담장이겠지? 담장 안에 갇혀 사는 이 운영이 운명적으로 누굴 만납니까? 김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요. 궁녀와 사대부 간의 사랑은 용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사랑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니? 비극적으로 끝나겠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랑. 여기서는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야. 얼굴을 지도 못하니까 중간에 무녀가 있는데 메신저지 무녀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김진사가 운영에게 쓰는 글입니다. 알겠지? 김진사가 성 안에 사는 궁녀의 운영에게 쓰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들어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닿죠.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한눈에 바라본 적이 있나요? 미안하다. 애들 데리고 뭘 물어보는 거지 내가. 그 대답은 내가 해야지. 이게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대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내가 널 한 번 보고 너한테 완전히 푹 빠졌어 라고 말하는 거고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이게 안평대군이 궁궐이겠죠. 도성 서쪽에 있는 궁궐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이렇게.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오.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운영의 편지를 받았어. 틈으로. 그래서 운영의 편지를 보고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반도 읽기도 전에 눈물이 글자를 적셨다는 거야. 차례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사자성어야. 문학에서는 사자성 가끔 나옵니다. 구를 전자거든요. 전전반측.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자성어가 전전반측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용한 징역이랍니다. 모든 약이 효과가 없는 지경이랍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제 도로 같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궁궐 안과 밖으로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는데 편지로 받아보는데도 그 이별의 고통이 이렇다니.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저승만 갈 길만 갈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잠은 이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다음 천지신명이 도우사. 천지신명 그죠?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한 번만 너와 만날 수만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만나기만 한다면 내 몸을 천지신명께 바칠 수도 있어요.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느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갈등이 나와 있잖아. 여기는 갈등이 없으면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잖아. 김진사가 여기는 괴로워하고 있죠. 그럼 뭐와 뭐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뭐와 뭐의 갈등? 인물과 사회. 그 인물이라는 말을 개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뭐가 되겠어? 사회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가 되겠지? 그래요. 운영에 이제 국녀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지기 어려워요. 이거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김진사가 운영에게 나 처음 너 봐서 한눈에 반했어. 그리고 헤어져 있는데 너의 편지를 받아서 목이 메였지만 이런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천지신명에게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운영에 대한 김진사의 애절한 사랑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편지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운영이 누구에게? 김진사에게 보내는 거야. 운영이 김진사에게.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편지 걸린 거 걸려요. 걸려. 그래서 운영을 궁 안에 가둬요. 너 못 나오게 가둬. 가두는데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운영이. 자, 운영이 김진사에게 작년 가을 밤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인 것 같아. 아까 김진사는 운영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는데 운영은 어땠을까요? 작년 가을 밤이었죠.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뵙고, 김진사 군자의 모습을 뵙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비오 신계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갔네. 갔어. 김진사를 천상의 신선에 빗댔죠. 유비오 신계로구나 생각했답니다.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고만, 여기 궁녀가 다 해서 몇 명이야? 10명의 궁녀. 10명의 궁녀가 이 궁에서 살고 있어요. 9사람보다 훨씬 못하고만 이라고 말했죠. 진짜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 겸손한 표현이겠죠. 겸손한 표현이겠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내가 10명 중에 그래도 용모가 제일 부족한데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날 픽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속 한을 맺게 할 비밀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옷에 튄 먹물 한 점, 먹물 하나가 쫙 번져서 가슴속에 한을 맺힐 비밀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이렇게 가슴속에 한이 맺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름 사이로 바라보면서는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보고 싶었어요. 곁에서 모셔보고 싶고, 사랑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간절히 이렇게 바랬었지.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었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회상한 거죠. 회상하면서 이렇게 돼요. 처음 만났을 때 너 신선이 내려온 줄 알았어. 10명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데 내가 전생에 도대체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당신이 날 픽한 거야?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인연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 될 줄은 몰랐어. 주름 사이로 볼 때마다 당신을 옆에서 모시고 싶었고, 꿈속에서 볼 때마다 인연을 이뤄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치?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배나무꽃이죠?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백꽃이면? 백꽃, 봄.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지? 열매가 있는 꽃들은 다 언제 핀다고? 봄에 피는 거야.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두견새, 우리 소쪽새라고도 부르죠? 두견새가 나면 어떤 정서? 쓸쓸함. 애상감을 자아내요. 쓸쓸함, 애상감의 정서죠. 슬프고 쓸쓸한 이런 정서를 자아내는 게 두견새예요.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참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나왔어요. 두견새 우는 소리. 여기서 이제 두견새라든지 요거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뭐라 그럴까? 요게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두견새라든지 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이냐, 감정이입이 아니냐라고 조금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좀 보는 게 좋아. 이건 왜 감정이입으로 보는 건, 감정이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밤비 소리하고 두견새 소리가 너무 슬픈 거야. 그 소리 자체가 너무 슬퍼서 내가 참아 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내 감정, 슬픈 감정을 돋우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그때는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니고 객관적 상관문인 건 맞아. 객관적 상관문인 건 맞는데 이걸 감정이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인데, 이 출판사 자체에서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봐.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의 개별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출판사 자체에서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소리를 서글퍼 참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소리가 되게 슬픈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슬픈 건 아니야, 솔직히. 누가 슬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그 소리가 슬프게 다가오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이입.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라고 했죠. 구름이 어떻대요? 외롭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감정이입의 대상이 역시 모두 서글퍼 참아 볼 수 없었지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와 운영가 김진사의 관계로 인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 너무 슬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슬프게 보이는 것이겠죠. 네. 감정이 객관적 상관문이고요. 병풍에 기대 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 서기도 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소망이겠죠. 어떤 소망이냐.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보기도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죠.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한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의 한은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만큼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모아보고 싶다는 거야.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재회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야. 재회에 대한 기대와 만나보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근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재회에 대한 기대가 어떨까요? 라고 말하잖아. 이건 거야. 만나보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가슴 속에 한과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라는 얘기는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재회에 대한 기대, 죽음에 대한 근심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는 김진사에 대한 누구의? 운영의 애절한 사랑이 나타나 있죠. 여기 이제 문학적인 두 개의 편지가 나타나 있는 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글을 봤죠? 그럼 앞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우영전. 두 사람의 편지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하는 거 생각해보자. 똑같죠? 비슷하죠? 언제적으로 회상하죠? 처음 만났을 때 회상. 그리고 이루어진 사랑, 즉 이별의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재회에 대한 기대. 나오고 운영은 거기다 더해서 내가 만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근심.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애절한 사랑. 그리고 아까 김진사는 뭐라 그래? 천지신명이 도와서 우리를 만나게만 해준다면 나는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목숨도 아깝지 않은 애절한 사랑.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평생 한이 될 것이다. 하늘이 마르고 땅이 닳도록 과장법 썼잖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전체 줄거리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보다도 요즘 유튜브에 그림으로 이렇게 막 줄거리 막 얘기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거 한번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민선비 김진사는 수성궁을 방문했다가 안평대군의 국력 운영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만남을 이루어오다가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누가 김진사의 누가 하인이 그 돈을 가로채. 그래서 이렇게 돼요.
들키게 되고 운영은 자결한다. 이후 김진사 역시 운영을 오타가 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오타가 나면 뭐라 그랬어? 승윤이 오타가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선생님이 또 새벽까지 교재 만드시느라고 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곡지곡한, 응? 내가 저런 거 볼 때마다, 응?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다지는 거야. 운영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가볼게요. 남녀 두 주인공의 서신이 뭐죠?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신분의 제약으로 인한 갈등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때 갈등은 무슨 갈등이라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게 되겠죠. 애틋한 사랑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죠?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 선생님이 3번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신분의 제약,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자, 편지 내용 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첫 만남 이후로 안 할게요. 첫 만남 이후로 운영을 사랑하게 됐죠. 운영을 사랑하게 됐어요. 운영의 신분이 궁녀이기 때문에 성의 경계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운영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한수를 하고 있는 거고, 운영의 첫 만남 똑같이 첫 만남 이후로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계속 김진사를 생각하게 되겠죠. 뭐 주름 사이로 볼 때마다 옆에 모시고 싶고요. 꿈에서 볼 때마다 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고요. 또 김진사 또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궁금해하죠. 김진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한스러워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한과 정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누구의 작품? 사랑에 대한 운영과 김진사의 편지가 되겠죠. 사랑을 어떤 시선으로 본 거라고? 문학적 관점으로. 그렇죠. 문학에 나타난 사랑의 관점을 본 것이다 라고 보겠죠. 그렇죠? 좀 쉬었다 합시다.